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각함수에 대해 좀 심화된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선생님이 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공부하기 앞서서 지난 강의에서 공식들을 완벽하게 암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공식이 완벽하게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쭉쭉 쓸 수 있게끔 공식을 먼저 암기를 해주시고, 혹시 암기가 잘 안 된 친구들은 잠시 멈추고 공책에 두세 번 써가면서 좀 편하게 암기를 한 후에 강의를 다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백악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이제 개정된 교육 과정에서는 빠진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이 백악 공식을 아주 많이 활용해서 독립적인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았던 부분인데요. 갈수록 이제 내용을 축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백악 공식은 이제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백악 공식 자체가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 덧셈 정리에서 유도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덧셈 정리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사실 시험에 나왔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교과서들도 구석에다가 문제를 만들어서 내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능 출제 경향에 맞지 않더라도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긴 해요. 당연히 내신에서는 잘 사용될 수 있겠죠. 이게 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 내신 문제에서 아주 비중이 높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출제되는 상황이 왕왕 있기 때문에요. 잘 봐두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이 이게 하도 자주 바뀌는 게 좀 선생님은 마음에 안 드는데, 교육과정을 물론 개선해야겠지만 자주 바꾸다 보면 학생들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된다 이 선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령 안 낼 거면 다 안 내야죠. 여기 합성 같은 경우도 빠졌는데 버젓이 들어있죠. 어, 그렇게 이제 참고서들에 나와 있고, 또 이런 참고서를 가지고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자 했으니까 시험에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웬만한 참고서들에 또 다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만을 위한 수업이면 다 빼고 그냥 빠르게 나갈 건데 그렇게 안 된다는 점을 좀 여러분 이해하시고 상황에 맞게 공부를 해야겠죠.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백악 공식 또는 반각 공식이라는데 왜 배각이라고 하냐면요. 각을 보시면 알파가 2알파가 되죠. 그럼 내가 만약에 알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2알파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각을 배각해야죠. 반대의 경우는 각을 반각할 겁니다. 그래서 배각 공식 또는 반각 공식이라 하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용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공식의 의미를 잘 보시면 첫 번째 공식에서는 사인 2세타, 이거 알파를 세타라고, 아니 알파를 할게요. 사인 2알파는 2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로 고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인 2알파를 알고 있으면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의 곱을 알 수 있다는 소리죠. 거꾸로 코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를 내가 알고 있으면 사인 2알파를 알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사인 알파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인 알파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코사인 2알파를 물어보거나 탄젠트 2알파를 물어보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냥 공부를 외워서 한 친구들은 얘랑 얘로 이루어진 공식은 찾아볼 수는 있긴 해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에 대입을 할 수 있지만, 자, 얘랑 얘로 이루어진 공식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몇 가지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인 알파를 알면 내가 코사인 알파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각도에 대한 전제가 제한된 조건이 있어야겠죠. 뭐 몇 사분면인지 알려줘야 부호가 헷갈리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는 사인 알파를 알면 삼각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 사인이 2분의 내가 1이었다.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었다 하면 코사인 값도 알 수 있죠. 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다시 뭐 예를 들어 5, 13, 10이었다. 그럼 사인 값을 알려주면 이걸 가지고 코사인 값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난 사인과 코사인을 알기 때문에 배각 공식을 써서 사인 2세타를 2알파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얘네들을 가지고 사인 2알파를 알았으면 이 사인 2알파를 알기 때문에 얘를 또 삼각비 사용해서 코사인 2알파나 탄젠트 2알파로 바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배각을 하건 또는 거꾸로 반각을 해서 다른 각도를 알아가는 게 이 배각 공식, 반각 공식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사인 알파를 탄젠트 알파로 바꿀 수 있죠. 그런 다음에 탄젠트의 공식을 사용해 주면은 또 탄젠트 2알파를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뭐 다 하나하나 모든 경우의 수를 적어서 외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도식화된 내용에 쓰이는 공식들이 지금 총 5가지인데요. 이 5가지를 각각 의미를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4번은 1번 공식이죠. 4번은 1번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3번 공식이에요. 3번 공식. 그 다음 이제 2번 공식을 가지고 나머지들이 지금 유추되는 상황인데요. 2번 공식을 잘 보시면 1번, 2번의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코사인 2알파가 지금 뭐랑 같아요?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과 같죠. 그럼 얘를 코사인 제곱 알파 입장에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얘뿐만 아니라 또 이 친구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제곱 알파도 마찬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사실 얘까지도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했다고 생각하시면 자, 이거랑 이 식 두 개가 나온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3번 공식인데요. 탄젠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공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1번 공식분의 2번 공식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약간 이제 머릿속에 이걸 집어넣으셔야 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같은 층이에요. 복도가 있고 여기도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이고 복도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층에서는 삼각비를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위아래로 오르내릴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합니다. 그 엘리베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엘리베이터가 코사인 2세타 엘리베이터예요. 이유는 여기 공식에서도 보셨다시피 코사인으로 이루어진 식이 많기 때문이에요. 코사인 2세타로. 해서 코사인 2세타는 자, 먼저 코사인으로도 갈 수 있고 사인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1번, 2번 공식이었죠.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코사인은 언제든 사인, 코사인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코사인 세타를 알고 있으면 코사인 2세타를 구할 수 있고요. 사인 세타를 알고 있어도 코사인 2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탄젠트도 코사인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쓰인 두 가지인데 얘 또한 알아두시면 탄젠트도 코사인 2세타하고는 교류가 가능합니다. 공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1, 2, 3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코사인이 가운데 있고 코사인으로 위아래로 다 소통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탄젠트를 알아요. 근데 내가 사인 2세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사인 2세타를 만들기 위해선 탄젠트 올라가는 건 항상 코사인으로 올라갈 수 있죠. 코사인으로 올라간 다음에 삼각비 이렇게 도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을 알고 내가 사인 2세타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코사인에서 항상 2세타로 빠르게 올라간 다음에 삼각비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내가 사인을 알고 있어요. 사인을 알고 있는데 내가 탄젠트 아까 설명드렸죠. 코사인으로 항상 편하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모양을 생각해 주시면 좀 암기하는 데 수월할 겁니다. 사실 이것만 있어도 원론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죠. 그래서 얘라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일단 중요한데 나머지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4번 공식은 보시면요. 내가 사인 세타를 알고 있으면 코사인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사인 코사인 두 개를 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인 2세타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인 세타를 알고 있을 때 사인 2세타를 아는 방법은 두 가지죠. 사인 세타를 먼저 코사인 2세타로 바꾸고 삼각비를 써도 되고 사인 세타를 삼각비를 쓴 다음에 둘이 같이 올라가서 사인 2세타를 만드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편해질 때까지 반복을 해주셔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인 2세타를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 바로 못 내려오죠. 사인 2세타는 두 가지로 나와버리니까 바로 내려갈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내려갈 때는 코사인을 통해서 가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탄젠트끼리는 또 각자 움직일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탄젠트끼리는 편하게 또 이동이 가능하다. 여러분이 한번 이걸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네 셋 중에 하나 주어졌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세 개를 구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구하면 될지. 그럼 여러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험장에서는 이제 가장 빨리 떠오르는 걸로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 셋 중에 내가 하나를 알고 있다 가정하시고 이 세 개를 구해 보시면 어떻게 구하는 게 빠르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빠르다의 의미는 이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진 것 같고요. 된다 안 된다 이 길을 갈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 정도를 연습하시면 내신 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그림은 어디서도 못 봤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라 여러분도 잘 사용하시고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썼는데 이제는 사실 쓸모가 없어졌죠. 자, 아마 내신용으로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잘 외우시고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직접적인 문제는 나오지가 않죠. 간접적인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사인을 할 때 이렇게 어떻게 가지? 사인을 할 때 어떻게 가지?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제한 조건 준다 했죠. 2, 4분면이야. 그럼 부호를 내가 한정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한번 멈추고 풀어보세요. 다 해보셨나요? 그럼 이제 선생님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세타는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3, 4분면, 4, 4분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호 조심해 주시고 자, 사인에서 사인 2세타로 올라가는 방법은 뭐가 있었나요? 위에 적어진 걸 잘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코사인을 구한 다음에 그 코사인과 함께 올라가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사인 세타를 코사인 2세타로 먼저 올라가고 코사인 2세타에서 사인 2세타로 바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좋습니다. 그럼 몇 번으로 해볼까요? 첫 번째 방식으로 해보면 지금 사인이 5분의 3이면 여기 코사인 값은 5분의 4죠. 코사인은 5분의 4입니다. 근데 지금 사인만 플러스인 상황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거예요.
적어 놓으면 계속 쓸 테니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2세타는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4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분의 24가 답이 되겠네요. 자, 코사인 2세타로 올라갈 때는 사인에서 바로 가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사인에서 바로 가는 공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되는 공식은 공식이 잘 암기되어 있으셔야 한다 했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사인 제곱 세타를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고요. 네, 답은 뭐 간단하죠. 1 마이너스 2에다가 25분의 9 해주시면 답은 25분의 7 나올 것이고요. 자, 탄젠트 2세타입니다. 자, 사인에서 탄젠트 가는 게 잘 기억해야 했죠. 어려웠죠. 그래서 사인에서 먼저 탄젠트 세타를 구하고 공식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먼저 사인 2세타를 구했으면 얘네들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다 넘어가도 됐던 문제긴 하죠. 근데 이제 바로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인에서 코사인 2세타 구한 다음에 삼각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식을 복습하기 위해서 탄젠트 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탄젠트를 구하시면 탄젠트는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자, 이거는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탄젠트 2세타의 공식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곱이고요, 여기는 합입니다. 이렇게 되죠. 탄젠트 공식이 왜 중요하냐, 기울기 나타낼 때 아주 많이 하기 때문에 시험에 빈출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각각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주시면 답은 10 이렇게 한 번 더 되네요. 7분의 24 마이너스 7분의 2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백악공식, 환각공식 설명을 드렸고, 연습해 보시면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사용한다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이제 눈치껏 곱셈 공식에서 이거 쓰는 거죠. 이거 곱셈 공식에서 얘가 나올 텐데, 얘를 2 사인 죄송합니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아이고 자꾸 잘못 쓰네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사인 2세타로 바꿔라 이런 말이죠. 바꿔놓고 나면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한번 확인하는 건데요. 얘의 4분면 생각해 보시면 각각의 부호가 납득이 갈 거예요. 네, 이 정도만 하죠. 그래서 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필수 예제 1번으로 넘어와서요.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숙하지 않은 내용은 연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드시고요. 사실 뭐 이게 뭐야? 그럼 처음에는 좀 뭐였지? 이렇게 잘 안 나오죠, 빠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선생님이 약간의 도움을 드렸던 거니까 잘 어디 걸 보고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잘 익숙하게 만드시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좀 바꾸고 하는 게 현명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고 푸는 것 연습을 좀 하면 좋겠고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공식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얘가 1이죠. 그 다음에 1초가 세컨드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떠올려 주시고, 그러면 이제 코탄젠트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그 공식을 생각을 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코탄젠트로 바꾸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 네. 좀 익숙하게 만드셔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외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여기를 보시면
이 녀석을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얘를 바꾸는 방법도 있죠. 여러분 이제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바꿨을 때 1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그냥 t의 제곱이라 하겠습니다. 1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지고 이 친구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탄젠트 제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립하시면 탄젠트 제곱 세타가 여기 있네요. 2분의 1이 나옵니다. 탄젠트 제곱 세타 2분의 1 나왔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코신컨트의 제곱 세타죠. 그럼 이 친구는 사인 제곱 세타의 역수이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의 역수임을 이용을 해서 답을 내셔도 되고요. 어떻게 내나요? 삼각비 다시 고쳐가지고 구한 다음에 제곱해주면 되겠죠. 아니면은 공식을 이용하겠다 하면 얘는 1 플러스 코탄젠트 값이죠. 그러면 탄젠트 제곱값이 있으니까 이건 1 플러스 2 이렇게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어색하죠. 선생님도 오랜만에 하니까 좀 어색한데 그래도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세타 값 줬고요. 지금 사인을 준 거죠. 얘는 사인 값이 5분의 4야. 이렇게 준 것과 진배 없습니다. 얘를 이렇게 인식하고 난 다음에 코탄젠트 시컨트 구해라. 그럼 얘는 탄젠트 분의 1, 얘는 코사인 분의 1 각각 구해줘 이런 말이죠. 그러면 코사인 5분의 이것도 4, 4, 16 빼면은 5분의 3이죠. 탄젠트 3분의 4죠. 각각 역수 답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가 2, 4분면이라 했으니까 부호 신경 써 주셔야겠죠. 부호는 올사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로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덧셈 정리입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덧셈 정리를 왜 배우냐면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요. 여기를 세타 하고요. 이 전체를 알파라고 주고 여기를 베타라고 주던지 아니면 베타라고 안 주고 그냥 여기에 삼각비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4, 3, 5 그러면 사실상 여기를 준 거죠. 여기 이걸 준 것과 같죠. 그래서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결국엔 여러분한테 문제에서는 세타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이렇게 문제를 풀게 합니다. 물론 이제 알파 값에 대한 정보는 줬겠죠. 이럴 때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사용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는 이런 상황들을 매우 자유자재로 공식을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되죠. 공식을 잘 기억하는 것밖에 방법이 죄송합니다. 사코 코사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코 코사 이렇게 식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코사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코사인은 정확히 암기하고 있으면 코사인 먼저 2개 씁니다. 그다음 코사인은 부호 반대고요. 그 다음 사인 적어줍니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표시도 잘 안 해요. 자, 탄젠트입니다. 탄젠트는 아주 중요하다 했죠. 공식을. 그래서 1 마이너스 여기에 곱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합이 들어간다. 자, 그래서 각각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베타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거 이제 다 구해줘야겠죠.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죄송합니다. 알파 구해주시고 탄젠트도 써야 되죠. 그러니까 탄젠트까지 다 구해주셔야겠네요. 탄젠트까지 미리 다 구해놓고 대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계산하시고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 이 사분면 정보 괜히 준 게 아니겠죠. 부호를 확인해라. 여기는 다 플러스로 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연습하는 문제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꼭 잘 봐주시고 탄젠트 공식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것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 이렇게 먼저 조건 구하라 풀 때 여기 탄젠트 공식부터 써놓고 시작하는 거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했을 때 제일 먼저 탄젠트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곱 들어가고요. 여기는 빼기. 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지금 나는 이거랑 이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걸 여기서 구해 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각각 전개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값들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예쁘게 정리하면 답을 구하실 수 있겠죠. 높아심이 하는 말이지만 이걸 직접 다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얘 얼마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정방정식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분수식이 있죠. 분수는 마지막에 약분이 되기 때문에 미지수가 조건식보다 많아도 괜찮습니다. 즉 얘나 얘 중에 하나가 잘 정리되면 약분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이 친구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과서에 있는 예시는 얘기 때문에요. 교과서에 가장 가까운 친구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바로 얘가 탄젠트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기울기죠. 그러면 당연히 탄젠트 알파랑 베타가 있을 때 자, 이 녀석의 크기는 당연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큰 녀석에서 작은 걸 빼주셔야겠죠. 위에서 했던 개념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작도를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얘가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세요 하면은 공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식에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상황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예각의 크기를 구하는지 둔각의 크기를 구하는지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한가함수의 덧셈 정리 활용이죠.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이 있고요.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C를 1대3이구나. 그러면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 여기가 6이 되겠네요. 그 상황에서 AED를 세타라고 한대요. AED를 세타라고 했고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지금 탄젠트 세타를 구하려면 세타가 들어간 직각삼각형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직각삼각형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풀어야 되는데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이거 중학교 내용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푸냐? 문제에서 준 걸 이용을 해야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2랑 6이라는 정보를 이용을 할까를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을 그어 보시면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2고 여기가 8이죠. 여기가 6이죠. 그랬을 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놓으면 세타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고요.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이제 얘를 쪼개서 만든 직각삼각형도 정확하게 내가 각도를 알고 있다면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값을 다 할 수 있죠. 알파, 베타,
다 8분의 2, 8분의 6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얘는 공식을 때려 박아 버리셔야 합니다. 자, 두 개를 곱해야 되죠. 그럼 4분의 1과 4분의 3을 곱해 버리고요. 두 개를 더해야겠죠. 1이겠죠. 그래서 답은 13 맞죠? 16 빼기 3이니까요. 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으셔야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네, 하나의 개념을 쭉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가서 보시면,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각도를 바로 계산해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사용해서 풀게끔 하겠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탄젠트 크기, 예각의 크기 이런 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게 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얘랑 얘의 차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죠.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게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네, 탄젠트 이렇게 이 값이 탄젠트 45도 그러니까 1이다 이렇게 만들고 두 점이 있죠. 이 두 점에서의 네, 기울기를 여러분이 구하셔서 이제 식을 세우실 수 있게 문제가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는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겠죠? 한번 구해보시고,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젠트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라는 의미가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랑 얘 아시죠? 특징. 그래서 두 개가 네, 합하면 180도가 돼야겠죠. 그리고 딱 보면 쪼개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을 이제 어떻게 내릴 거냐, 이렇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항상 보조선을 잘 그릴 때 이런 보조선이 하나 나오면 좋겠네요. 그러면 브릿골을 이용해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랑 같다 이 말이죠. 원주각 성질.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 원주각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게 자주 유도하기 때문에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값과 그리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사실 공식과 좀 친해지는 게 중요하고, 시험에서는 이렇게 도형 문제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요. 이 합성 파트 애매하네요. 이걸 참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애매하긴 한데, 다음 강의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고, 사실 뭐 경우에 따라 버릴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학교에서 다루면 해야 되니까 선생님 일단 설명은 하겠습니다. 근데 흐름상 끊었다가 다음 강의에 하기로 하고요. 이 강의에서 이제 중요했던 내용은 백악 공식. 얘도 문제 보시면 없죠. 근데 이게 학교 선생님에 따라 이걸 중요하다고 인식하시는 선생님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능은 그거고 내신은 내신이야 뭐 이렇게, 사실 말이 안 되긴 하죠. 교육과정대로 가야 되니까. 근데 이걸 교육과정 내로 생각하시고 좀 강조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잘 공부해 두시고 문제 좀 다양하게 좀 빠르게 푸는 연습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기는 거니까요. 무기가 많은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셔서 여러분 지식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